자, 안녕하세요. 지타짱 안 교수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자, 8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다. 거래 정지라도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최대주 상장 폐지 확정.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상장 폐지 됐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해법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반드시 어떤, 해법을 드릴 거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그냥 저하고 소통이니까요.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는데,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제가 영상을 분명히 이 부분을 계속 다룰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인데, 카나리아 바이오 상장 폐지 확정 공시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나오면 상장 폐지 신호입니다. 또 카나리아 바이오엠 지분 변동이 있네요. 그 다음에서 이때 한 달 전에는 2,000원과 1,500원이 분명히 이들의 머리통을 칠 수 있는 겁니다.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세종 메디칼이 중간에 지분 매도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3주 전에 몇 거래일 남지 않았어요. 뭐뭐 신호를 주목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영상을 하나 그냥 간단히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하시고요. 만일에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100만 원을 가지고도 정상적인 거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제가 일러드릴게요. 저는 무슨 어떤 그 뭐랄까요? 예수님도 아니지만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근무했었고요. 나름 천억을 운용했던 공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법을 꼭 드리고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만 보고 가시죠. 조금 듣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 해법 일러드릴게요. 이끌 요소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이들의 머리통을 때리고 그리고 손실폭을 마이너스 1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이 발생된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때 마이너스 한 10% 20%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사실 이 종목을 몇 번이나 도와드렸어요. 그쵸? 카나리아 봐요. 잘못 쳤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2번 한번 공약,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공약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현금을 좀 보유해라. 없어도 어거지로라도 보유해라. 반절이라도 팔든 어떻게든 해라.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라도 팔아서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장 페이지. 근데 거래 정지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이때 했던 말은 과거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호재성 이슈가 나오는 날 오히려 주가 반등하고 빠져버리죠.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상장 폐지가 돼서 이게 거래가 정지될 거다 이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게 왜 조회가 안 되죠? 자, 하나였어요. 이 세종 메디칼. 이따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봐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자, 요 부분. 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세종 메디칼은 이때부터 지분을 줄인다. 1월 26일. 정확히 따지면 1월 19일 날. 그죠? 변동 내역을 보다 보니 2,200원과 1,500원의 답이 있다. 장내 매도를 하는데 이네들은 여기서 까버린다고 했죠. 왜? 하한가 못 올라오게. 그럼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어떤 신호를 등장시킬 텐데 이때 헬릭 스미스. 자, 여기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헬릭 스미스의 매각을 통해서 여기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최대 주주였어요. 얘를 지분 매각하면서 미리 이 임상이 실패될 걸 알고 팔고 그리고 이들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럼 빠진 다이 베팅한다고 했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거 나중에 제가 잡아낼 거예요.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향후에 잡아낼 수 있어요. 이 근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공약을 해보자. 요 부분에서 공약을 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지나간 거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이들은 분명히 이제 상장 폐지가 만일이 된다고 해보면 몇천 프로의 수익이 나옵니다. 빠진 다이 베팅 했으니. 근데 이게 있을 거예요. 지금 나한익 대표가 있는 기업의 헬릭스 무이스의 CFO가 누구였죠? CFO가 나한익이었죠. 그죠? 어차피 집은 다 팔죠. 세종 메디칼 다 팔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종메디칼의 지분을 다 판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 좋은 공시가 나와서 끌어올리죠. 이게 바로 CFD 상황이 일부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에 대한 부분과 무용성 평가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쉽게 자 어떤 이론이 있냐면 이 오레고모밥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 1580억, 16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총을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무형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빵이다 하면 얘네들은 자산 가치를 0으로 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만일에 이게 DSMB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었지만 왜냐하면 의사들은 모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쓰게 되면 모두 본인들이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안 하죠. 과거 헬릭 스미스, 신라젠도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이 물질이 만일에 기다라는 판명을 일부 받게 되게 되면 이건 다시 원전 플레이가 될 수 있지만 급등을 하는 게 아닌 급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거사를 토대로 해서. 그때도 우리가 노려봐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나 100만 원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한 예를 일러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꼭 보내드릴 텐데. 자, 이 부분 자료 보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 유사살의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른 종목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법 일러드린다고 한 약속은 지켜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자, 이쪽으로 카나리아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일단 있는 다른 종목들도 다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합시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저 공인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렇죠? 카나 그 다음에 카나리아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몇 억이 되고 막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고 몇 천만 원인데 정말 중요한 돈이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제가 저한테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10억을 만들 수 있어요. 정상적인 플레이어가 돼서 공부를 하십시오. 딱 눈 감고 6개월 동안 죽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합시다. 제가 여기서 카나리아만 해도 몇 번이나 다뤘냐면요.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자세는 하나예요. 그쵸? 뭘 봐야 되죠? 어떻게 이걸 풀 수 있는가? 공부를 합시다.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권 세미나를 좀 다니면서 이렇게 취미 생활로 제가 이제 펀드맨 생활을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7월 20일 날짜로 하나씩 올려봤어요. 결국은 지금 보세요. 엔캠, 알테오젠, 제주반도체, 현대차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2,567% 물론 이런 틀리는 과정들도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규칙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게 되면 손실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요. 자, 5개, 6개 집중 증권사. 자, 이렇게 하나의 매집이 일어난 거. 요 부분도 제가 이번에 금융권 세미나가 있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참석하는 세미나예요. 자, 이번에 역시나 제가 여기도 주말 모임 과거 사례를 통한 편입 관련주들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다뤄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적어도 두세 배 오를 종목이 나올 거예요. 다만 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후보군이 있어요. 지금 정지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의 후보군을 반드시 가져가시고 자 얘들도 이렇게 똑같이 패턴을 다 일러드리죠. 나은익은 과거에 상장 폐지를 2번이나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듀얼물산, 디아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긍정적인 이야기라는 유튜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다시 시작합시다. 다만 얘에 대한 부분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지만 만일에 이게 풀린다 하더라도 위로 솟구치는 게 아닌 맞아요.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그 부분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긴 할게요. 근데 다만 이 방에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시죠.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에 휩싸였던 분들은 과거에 이제 뭐 현대사료 때 이 기업이 하는 말 사업의 이 뭐야 사업부를 변경시키면 다 속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만 좀 몇 가지 일러 드릴까요? 이름을 바꾸고 사업 구조를 완벽하게 바꾸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테라사이언스, 신한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전 대표가 전 회사 상장 폐지로 이끌었다. 갑자기 떡볶이집 하다가 갑자기 대형병원 한다. 의심을 하라고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땅 파는 거 잘한다. 그죠? 근데 교량을 만드는 애들이 에코프로 금량을 보면서 이런다. 그죠? 이름도 바꾸고. EV 첨단 소재, 갤럭시 휴대폰을 만드는 애들이다. 결국은 사업 구조를 바꾼다, 이름을 바꾼다. 의심. 이걸 알아야 돼요. 소방기업입니다. 소방기업인데 또 이런다. 그죠? 갑자기 리튬, 나이트론, 5G 업체입니다. 갑자기 몰리브제. 다 같은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내면서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웰바이오텍 뭐죠? 건강기능식품 만드는데 전기차 충전소 하겠습니다. 또 뭐 한다 있죠? 예, 맞아요. 이걸 리튬 사업한다. 다 이 모양이에요. 이거를 알면서 우리는 항상 이때 축제는 즐길 수 있어요. 다만 에코프로와 금량이 빠질 때는 의심하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오를 때 못 올 땐 더 의심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머리 위에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략은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서도 제가 이따 이게 공부방에 대한 영상, 제가 교육을 하는 영상을 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요건 보세요. 지금 가만히 있는 장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은 오를 건 오릅니다. 왜? 환경이 바뀌면. 근데 피해갈 땐 피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 신호를 계속 주잖아요. 누가 팔고 누가 팔고 누가 팔고 그죠? 레고키움 바이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나은익이라는 대표를 계속 소개시키면서 저 진짜 쌍용 문자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세요. 정상적인 바이오 기업들은 오르잖아요. 자, 여러분들 큰 판을 보시죠. 공부를 하시고 6개월 동안 이빨 꽉 물고 하실 분들은 100만 원으로 1억 만들 수 있습니다. 종목으로 승부내지 마세요. 산업군이 이동하게 되면 잠자는 종목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AI 산업을 만나면. 자, 제가 분명히 풀어드린다 했어요. 안 되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어떤 교육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루는지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나리아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